와, 진짜 개노답이네? 이게 문제 아니고 카메라를 킨 이유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 그냥 하기 싫어. 이제 첫 번째 문제, 내가 영어를 못한다. 영국에 살면서 영어를 못한다. 두 번째, 하기 싫다. 에이, 모순이죠. 금요일까지 뭐 보내라고 했는데 까먹었다.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27살, 만 25살 영국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킹스 칼리지 런던 다니고 있고요. 학과는 에듀케이션 폴리시 앤 소사이어티 학과를 다니고 있고 석사 1년이에요, 영국은. 그 석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수업 석사와 연구 석사가 나눠져 있는데 수업 석사는 1년, 연구 석사는 2년. 저는 수업 석사라서 1년입니다. 그리고 영국이라서 9월에 학기를 시작하고요. 이제 그 9월 1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저희는 9월 거의 마지막 주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4주차가 끝났고 내일부터 5주차가 시작이 되는데 이 개노답은 저의 상태를 진짜 꼭 개선하려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사실 개강할 때부터 이 스터디 윈미 유튜브라도 해야겠다 했는데 미루다. 왜냐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미루다 드디어 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제 친구들이 제가 영국에 석사를 온 걸 놀라워할 만큼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한평생 제가 영어를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막 영어 등급 내신이 8980 이렇게 나오고 친구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야, 너 영어 공부 안 할 거라며 너 한국에 사는데 영어가 왜 필요하냐며 그렇게 저를 말하고 했는데 저도 영어가 필요할 줄 몰랐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게 됐으니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내가 수업에 따라가려면 영어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되는 삶을 사는데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해. 그래서 이제 해야 된다. 해야 되니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제 그냥 하기 싫어. 이제 첫 번째 문제, 내가 영어를 못한다. 영국에 살면서 영어를 못한다. 두 번째, 하기 싫다. 에이, 모순이죠. 공부하겠다고 영어 막 그렇게 성적 받아가지고 대학원 이 비싼 등록금 내면서 다니고 있는데 하기가 싫어. 너무 큰 문제다. 그리고 그거 두 개 정도.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켜면 하지 않을까. 일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은 지금 오후 7시 11분이고요. 제가 41분이네. 오후 7시 41분이고 제가 오늘 공부를 하려고 아마 한 11시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카메라를 켜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지금이라도 켰으니까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5주차를 리딩 리스트를 5주차 거 이제 다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바로 월요일에 수업 있으니까 내일 거 리딩 리스트를 읽고 그리고 화, 수, 목 이렇게 수업 있고 아마 이번 주는 금요일이 수업이 없었나? 이번 주 금요일 수업이 없으니까 이제 화, 수, 목이 있는데 오늘 좀 미리미리 해놔야 목요일 거까지 할 수가 있더라고요. 미리미리 안 하면 내가 목요일 거 못해. 수요일날 힘들어가지고. 금요일까지 뭐 보내라고 했는데 까먹었다. 갑자기 생각났다. 컬러북스
보내라고 했는데 까먹었다. 이번 주에 리딩 리스트가 없으니까 정말 다행. 아, 이거 까먹었네. 아, 진짜 이거 까먹었네. 어떡하지? 아, 이제야 생각났어. 아, 나 완전 까먹고 있었다. 아,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어서 다행이다. 내일 거는 리딩 리스트가 없으니까. 어우, 다행이네. 어우, 다행이야. 좋게 생각하자, 응시라. 다행히 내일 수업엔 리딩 리스트가 없고요. 과제가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에듀케이션 폴리시이 아니라 리버티, 이퀄리티, 저스티스. 아, 이거 어떻게 까먹었지? 이거 금요일 날 확인하고, 오늘까지 오늘 보내야겠다라고 했는데. 까먹게 까먹어버렸네.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잊어버려. 아, 하기 싫어. 우리 학과가 뭐 하는 데냐면, 이제 에듀케이션, 폴리시, 소사이어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 교육 정책을 대부분 위주로 다루고, 이제 사회학과 관련된 그런 이론들도 배우고,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고, 정책을 만들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고, 나 모르겠다 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데, 오늘 저는 제가 생각한 수업 방향성이 맞아가지고 좋아합니다. 지금까지의 주제는 그래서 에듀케이션 폴리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게 또 교육 정책이 산업화와 맞물리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또 자본주의 얘기할 수 없겠고, 그럼 이 자본주의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를 또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 얘기를 무조건 해야죠.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도시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념들을 넣어야 돼.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그래서 공정에 대해서도 배워. 어떤 교육 정책이 옳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배우는데 재밌습니다. 제 블로그 주제도 이런 것과 관련된 거고, 사실 다 가져가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재미없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신자유주의와 경쟁, 이게 교육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학교 4학년부터 좀 관심이 많이 생겼어가지고, 그래서 제 이번 블로그 주제도 이거예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 대한, 이게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과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반을 쓰는 블로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비슷한 주제로 교양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창 언제부터였지? 3학년 말부터 이 신자유주의와 경쟁이 꽂혀가지고 이 4학년 때 발표를 내내 이걸로 했거든요.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교양을 하나 못 들은 게 있어서 4학년 때 이제 1학년 교양에 들어갔는데 사회학개론 수업이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야. 교수님이 사회학을 너무 잘 가르치죠. 그리고 발표를 무조건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티프리 돼도 되고 개인 발표가 돼도 된대요. 저희 같은 4학년, 고학년 학번들을 위해 배려를 해주신 모습에서 고학년들은 다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혼자 슬프를 했거든요. 저도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하고 발표를 한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늘 문제가 반복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주제를 선정을 했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위, 이렇게 대동단결하고 그런 거 잘하는데 과연 일상에서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은 아닌 거예요. 민주주의 말 그대로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평등이 제 1원칙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가정 내에서 평등한가? 부모 자식 간에 보면 서열이 있잖아. 어느 정도 서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과연 이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동등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 아버지와 이견을 나눌 수 있는가? 그렇고 학교 안에서도 이제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거긴 잘 모르는데 대학교 안에서도 다 교수님한테 이제 존댓말 쓰시잖아요. 교수님 저희 법을 쓰시고 가르치기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연한가요? 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교수님은 정말 나이도 많으시고 더 배우셨고 가르치시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서열이 있어야 되나? 교수와 학생 사이에. 근데 뭐 우리가 대학원생들 뭐 노예도 하는데 옳은가? 그게 옳은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이거 말고도 회사가 더 이제 예시를 듣기 쉬운 게 회사가 상사가 부하한테 폭언은 당연히 옳지 못하죠. 근데 민주주의적으로도 더 옳지 못하다. 대통령 욕 인터넷에서 이제 쉽게 하죠. 시위도 하고 물 까고. 그런데 이제 회사를 고발하는 시위가 이만큼 활성화됐는가? 그리고 그만큼 사회에서 또 들어주는가? 생각하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다. 근데 왜 아닐까? 이 아도르노의 명제에서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아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 집중한 거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약화된 데는 개개인의 자아가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이게 너무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걸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프로이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성격 구조. 프로이트 아시죠? 에고, 이드, 슈퍼에고 하면서 그거를 넣어가지고 민주주의와 연관을 시켜서 발표를 했는데 1학년 교양 수업에서 발표를 했더니 너무 나만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고민 중입니다. 그냥 이 블로그가 저희 보고 게시를 하래요. 퍼블릭에 게시를 할 텐데 나만 재밌고 나만 아는 용어를 쓰면 그게 무슨 블로그입니까? 블로그가 뭐 그런 거긴 하지만 이 블로그는 우리 네이버 블로그처럼 내 공간에 쓰는 블로그가 아니고 그 어떤 페이지에 게시하는 나의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쓸 수 있는 한 광장에 내가 게시하는 건데 나 혼자 아는 걸로 구구절절 떠들어봤잖아요. 진짜.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학년 때란다. 4학년 1학년 교양에서 발표한 것도 민주주의 역할을 예시로 들었는데 그때와 좀 다른 게 이제 여기서는 경쟁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때는 이제 그 약한 자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경쟁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글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 이건 교육 정책 블로그 글이니까. 그래서 그때와 다른 거는 그때는 약한 자아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뉘앙스고 이번에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경쟁에 포커스가 맞춰있고 한국 이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메리토크라시가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경쟁을 너무 강조하는 이 교육 정책이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거에 대해 처음 알았을 때 경쟁이 너무 당연해가지고 뭐가 문제라는 거지 싶었어요. 처음에 든 생각은 경쟁한다고 경쟁자를 막스물 하는 거? 아니면 훔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건가? 근데 그건 개인 인격 문제 아닌가 싶었는데 애초에 이제 경쟁 자체가 스스로를 착취하는 거다. 그거에 너무 몰두하면은 무조건 경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강조되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착취하게 된다라는 말을 듣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자기계발, 부업, 열풍이잖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스펙이라는
걸로 사람들을 줄 세워서 자기 개발을 하도록 채찍질을 하고 부업을 안 하면은 못 사는 사회가 맞는 사회인가? 스펙 당연히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과한 스펙이 그렇게까지 필요가 한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부업, 부업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정도 시급을 받으면은 먹고 살 정도의 수준이 최저시급인데 우리가 부업을 하지 않고서 먹고 살지 못한다면은 최저시급이 최저시급의 의미를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내가 게을러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업을 하는데 내가 못해서 자기 탓을 한단 말이죠. 이게 옳은 사회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교육 정책이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이 경쟁이 너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몰라요. 이게 심각한 경쟁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끝. 공부 그만할래요. 아, 지쳤어. 오늘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겠어. 저는 40분 떠들고 10분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목표치는 달성했기 때문에 짜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부할 때도 영상을 찍을게요. 빠이.